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올해 2024년 체크포인트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선거, 연준의 금리 인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한 11곳의 자산운용사 모두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기관과 개인 투자가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일 승인했죠. 이와 관련해서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는 암호화폐 시장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며 내년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그러니까 현재 가격의 약 4, 5배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블랙록 등 11개의 자산운용사가 현물 ETF 승인을 받아서 판매에 나선 반면에 블랙록 경쟁사 뱅가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주식과 채권, 현금 등과 같은 자산군에 초점을 맞춘 금융상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취급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뱅가드는 과거에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뱅가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취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미국 시간으로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가 승인된 이후에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더 올랐습니다. 승인된 후 비트코인이 1%가량 오른 데 비해서 이더리움은 10%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매수에 나선 것입니다. 증시의 기억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하는 예가 여기서 그대로 발생했죠.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10일 날 장이 끝나갈 즈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 승인이 났죠. 그러자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비트코인 거의 9%가량 빠졌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 승인이 난 이후에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대략 마이너스 9% 빠진 데 비해서 거의 9%가량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난주 1.7%가량 올랐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약 2% 하락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의 기운이 확산되고 있죠. 미국과 영국이 홍해를 위협해온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근거지를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모두들 걱정했는데 이 차트 보시면 서부 텍사스 중진류 6개월 가격 추이입니다. 최근 생각보다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자산인 금은 오르고 있죠. 금 선물 차트 일주일 그래프입니다. 지난 한 주 정리해보면 미국 시간으로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러자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고 오히려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0.1% 오를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것은 도매 물가 추이를 나타내는데요. 이 지수의 하락으로 3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예상과 달리 유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는 더욱더 본격화되는데 은행 중심으로 미국 기업 실적이 발표됩니다. 기업들이 과연 작년 마지막 분기 어떤 실적을 낼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제목을 올해의 체크포인트라고 정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영상에서 몇 차례 얘기했듯이 각국에 많은 선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정치가들이 선심성 공약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돈 풀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과 달리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제 시장은 연준이 언제 그리고 올해 몇 번이나 금리를 내리나 여기에 잔뜩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급하게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죠. 금리가 낮아지면 경제 주체들은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촉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은 금리는 또한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에 기대를 걸고 투자하고 사업을 벌이는 기술주에도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올해 4월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 그리고 지난주에 결정된 비트코인 ETF 현물 판매 승인, 또한 방금 말씀드린 돈 풀기, 그리고 낮은 금리는 암호화폐 섹터의 화랑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암호화폐 섹터가 얼마나 화랑을 보일지 여부도 2024년 체크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시편 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름은 사람 또는 어떤 존재를 대표하거나 대신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지칭하지 못할 때 하나님 이름을 거론합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아름답다는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본문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대신 쌓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약자들, 오늘 본문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십니다.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능력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적들은 본문에 원수들과 보복자로 나와 있는데요. 이들은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꽹오의 드론드론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잠잠함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